저희 3조는 거래 계약서의 기재 사항과 작성 시의 주의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참여 학생은 김보민, 김정숙, 유정민, 최인대, 배영철, 신승환, 전영정으로 팀을 이루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5년 동안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할 경우에는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나 위반 시 업무 정지 사유가 되고요. 보존과 관련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할 경우나 중개한 거래 계약이 해제한 경우에도 개업 공인중개사는 일정 기간 동안 당해 계약서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률 하나를 간단히 내용에는 저희가 정리하지 않았지만 설명을 드리면 전주지법 부동산 업무 정지 처분 판결 내용은 부동산 ABC를 같이 매도하는 조건으로 1차 거래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몇 달 후에 A만을 매매 목적물로 하는 2차 계약서를 상호 합의하에 작성을 하고 계약일은 1차 매매 계약서 일로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작성하고 1차 매매 계약서를 상호 합의하에 파기하였으나 분쟁이 생겼고 이로 인해 관할관청은 1차 계약서 보관 의무사항 위반으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거래 계약서 작성은 개업 공인중개사도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상대적 등록 취소의 사유가 되고 소속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로 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의 주체는 아니지만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소속 중개사 또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자격 정지 처분의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하지 아니한 계약서 작성이 아닌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그냥 대필하는 경우는 중개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입장입니다. 거래 계약서 작성을 할 때 필요 기재적 사항이 9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일자인데요. 이건 과거에 중개하시면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로 인해서 2005년 법이 개정되어 필요적 기재 사항으로 계약일과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가 추가되었습니다. 거래 계약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업무 정지 사유 또는 자격 정지 사유가 되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 계약서에 관하여 표준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에 권장할 수는 있으나 현재 권장 서식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개업 공인중개사가 협회의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고 거래 계약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계약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래 계약서의 서명과 난일에 관한 판결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계약서 작성 시 중개업자는 서명과 등록된 인장으로 반드시 날인을 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질 시 위반 사항으로 6개월 범위 안에 업무 정지 처분 사유가 됩니다. 이는 거래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 행위를 담보하기 위하여 중개업자에게 자필로 서명하고 등록된 인장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중개 업무의 직접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계약서는 의사해석의 기준이 되고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며 분쟁의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실제 상태라던가 잔금 지불 방식, 이전 날짜, 명도 시기, 그리고 옵션의 종류, 계획 계약 조건 등이 있습니다. 작성 전에는 등기부 등본과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이런 공적 장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정형화된 계약서의 경우 미리 인쇄되어 있는 부분을 부동문자라고 하는데 이런 부동문자도 일단은 계약의 내용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효력이 부인되기 때문에 미리 특약 문구를 준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진정한 소유자인지는 신분증과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소유자가 직접 계약하는 것인지 대리인이 하는 것인지 공법상 제한이 있더라도 부동산 계약을 하는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약정 계약 해제권, 계약금 지급 여부, 위약금 약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시되었던 광고 전단지나 그 밖의 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 첨부도 하고 기재도 해야 합니다. 이 밖에 부동산 거래 시 대출이 필요하면 대출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만일 대출 승인이 안 될 시에는 거래 계약 해지 여부도 사전에 합의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양식인데요. 위에 보시다시피 위쪽 부분 지목, 대지권, 면적, 구조, 용도 이런 부분은 공적 장부를 활용해서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해서 작성하는 부분이고 아래쪽에 매매, 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부분은 서로 상의한 후에 확실하게 기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부분은 부동 문자로 해서 미리 인쇄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이거 이외에 특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쪽에 특약사항에 직접 기재를 해야 하고요. 다음 거래계약서 아래쪽 부분에 양식에 있는 부분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부분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신분증과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중요한 건 매도인과 매수인 부분은 서명이나 날인을 하는 것이고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사는 필히 서명과 날인을 등록된 인장으로 날인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설명을 드리고 마칠 텐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작성해서 교부해 주었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고 금융회사는 잘못된 계약서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어서 회수를 하지 못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실제로 본인이 직접 거래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하여야 하고 중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대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과 작성 시 주의사항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